경제신문 챙겨보실까요? 하나금융투자 강재헌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 그나마 동학 개미 분들로 인해서, 애국 개미 분들로 인해서 잘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외국인들이 뭐 팔까, 뭐 살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양시장 1% 넘는 마이너스권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1.5% 밀리면서 190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좀 크게 흔들리는데 일단 시장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기술적인 물량 부담일까요? 1950포인트를 깨는 게 참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뭐 아직도 외국인들이 팔 주식이 남았나요?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오늘도 팔아요. 네, 그죠? 아직도 주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 수급 그닥 주목해야 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개별 종목도로 놓고 봤을 때는 주식들이 이미 팔 만큼 많이 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형주들은 심지어 외국인 지분이 없는 주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주 실적 좋은 종목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단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도 외국인 지분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종목들은 더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런 종목들은 대형주들은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중소형들 중에 외국인들 지분이 현재 없는 상태의 종목들은 실적이 1분기가 오히려 코로나 이슈 이후로 호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더 관심을 갖고 더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아주 짧은 조정일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다 시장에서 수급으로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는 장은 대세 상승으로 보시면서 매매하신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왜 대세 상승으로 보실까요?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과거에 10년 전 차트를 다 돌려보시게 되면 이 정도의 과도하고 상당히 빠른 하락이 나온 이후에 한 2년 정도 계속 상승하는 장들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급의 바닥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저는 상승장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가파르게 올라온 감은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 코스닥 전고점까지는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 이상은 더 주가 상승을 이어볼 수 있다, 이렇게 수급적인 논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숨고르기 정도로 보시는 거네요.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고 전망 주셨는데요. 일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더 주목하자라는 관점이니까요. 이 첫 번째 기사를 통해서 투자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쪽에서는요, 5월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어떤 종목 샀을까?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쫙 살펴봤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장 많이 샀고요. 그리고 코미팜 등의 헬스케어 종목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이 밖에 콜마 B&H나 CMG 제약, 뉴트리 등의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담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흐름이 포착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IT 부품 이쪽이 더 많이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확실히 건강에 이 하나의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관련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콜마 B&H, 건강식도 그렇죠? 말씀 주셨고요. 뉴트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CMG 제약은 그 구충제 관련 종목이죠. 결국은 실적이 되는 중소형 제약회사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탑픽으로 현재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메디포럼 제약입니다. 메디포럼 제약이 CMG 제약과 마찬가지로 구충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올해도 실적이 많이 흑자 전환되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메디포럼이라고 하는 모회사가 메디포럼 제약의 증자를 지금 맡고 있는 상태인데, 증자를 하게 되면 200억 증자하기 때문에 17% 갖고 있는 메디포럼이 대주주의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지만, 뭐 증자는 사실 회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막는다고 해서 막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메디포럼 제약과 메디포럼의 어떤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대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실적도 역시나 상당히 좋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궁금한 게요.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다시 확산 조짐은 있는데 그 이후로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이슈인가 이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말이에요. 뭐 헬스케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들이요. 어떤 네. 평가예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걸 살 때 옷이야 조금 이연해서 살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좀 아껴서 사지 않는 그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은 내가 먹고 싶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가격을 아끼지 않고 사는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예. 올해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특히 면역력에 관련된 그런 건강기능식품들, 예를 들어서 바이오 리더스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면역력에 관련된 건강기능식품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으니 주목해보자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이라는 키워드는 올해 내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내용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폴더블 폰 관련주가 요즘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서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오늘 좀 정리 잘해서 리포트를 올라왔길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또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에는요, 3월에 판매량이 그 전월 대비했을 때 56% 급증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폰들은 흥행이 그렇게 부진했었는데 이 폴더블 폰만 두각을 좀 나타내는 그런 흐름들,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폴더블 스마트폰 성장의 최적 타이밍 하반기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탑픽으로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세경하이테크 이 세 종목을 꼽고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떤 관점이실까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가장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하나들이 바로 휴대폰 부품주겠죠. 수급 불안정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었고 그래도 그나마 올라왔던 종목이 폴더블 폰 관련 종목입니다. 이거 사실 뭐 전월 대비 56% 급증했다고 얘기하지만 워낙 폴더블 폰 수요 자체는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10대에서 5대 더 팔면은 56% 급증이잖아요. 네, 절대적인 판매치가 높은 그렇죠. 건 아니죠. 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휴대폰 부품주에서 사실 폴더블 폰 말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나마 폴더블 폰은 수요가 그만큼 있고 결국은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휴대폰은 폴더블 폰으로 교체가 될 겁니다. 이런 종목들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관심을 갖고 항상 봐야 될 종목들이고 다만 이런 종목들은 아주 견조한 조정과 상승을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살 필요 없다. 5일선 조정, 11선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네요. 통신주는 어떨까요? 다음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LGU 플러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A 플러스 실적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신주 지금 다시 볼까라는 관점이 좀 들려서요. 점검을 해볼까요? 이제 5G 보급의 본격화가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다라는 관점인데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휴대폰 판매가 줄고 그렇다 보니까 5G 가입도 예상보다는 좀 더딘 모습. 정말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하나 질문 드리고요. 근데 혹시 5G 쓰세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 주셨네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저는 4G를 써서 잘 모르는데 5G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빠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가장 많이 하시고요. 끊기기도 잘 끊긴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이거 좀 관심권에서 두는 거는 좀 더 미뤄야 되나라는 관점도 있거든요. 어떤 관점이세요? 끊기는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통신사에 해야 될 일은 장비를 더 늘리는 거죠. 중계기를 더 늘려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시청자 퀴즈. 예? 잔악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잔악괴? 잔악괴. 모르겠어요. 자본시장이 낳은 괴물. 자본시장이 낳은 괴물. 별로 안 이뻐 보여요. 통신사 3종목은요. 근데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종목이 올라가는 상승력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들이 그냥 자본시장이 나온 괴물 같아요. 정말 시가총액은 상당히 큰데 주가는 5년 내내 같은 주가 흐름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주가 흐름은 항상 저평가였고 지금도 저평가고 주가는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2%, 3% 물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 종목들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반대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상승력은 한 15%, 20% 제한적인 상승 이 정도 수준이고 못 올라왔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인다 뿐인 거지 성장성은 상당히 결여돼 보이고 오히려 이런 5G 통신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5G 장비주들 예,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좋아 보인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픽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장비주.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KMW 이런 5G 장비주들이 저는 상당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뭐 그런 종목들도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고 주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현재 시점에서도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5G 관련 장비주들은 올해 하반기 때 대장주로 다시 한번 언급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했는데 자본시장이 낳은 괴물이요. 또 신조도 말씀 주셨는데 일단 그만큼 통신주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은 그렇게 부각되는 시기가 아니고 여전히 그 아랫단에 장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챙겨봤습니다. 통신 장비주 함께 흐름 놓고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기사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의료기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없어서 못 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메디아나는 주가 거침없이 하이킥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계속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이죠. 응급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 주력 제품인 산소 포화도 측정기나 뭐 인공호흡기, 심장 충격기 등등 수요가 폭증했다라는 소식. 영업이익이 1분기예요. 작년보다 3배가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은 남습니다. 어떤 판단 가지고 계십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은 회사예요. 작년에 60억 정도 순이익이 나왔고 대비했을 때 PER 20배, 30배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메디아나의 회사의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 코로나 관련주야 이런 것들을 좀 대놓고 기사를 자꾸 올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요. 실적은 무난하게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있어 보이지만 너무 코로나의 이슈를 묶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은 좀 조심스러워 보인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전히 뭐 올해 실적 3배 이상 급증한다고 한다면은 작년 영업이익 순이익 뭐 60억대니까 올해 뭐 150억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로 정말 잘 나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 외로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주가는 아마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현 시점에서는 조금 자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정도? 예. 예, 메디아나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수급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이 시각 현재 어떤 종목 모아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요즘 게임주 많이 담네요. NC소프트, SK하이닉스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다 사실 많이 언급됐던 종목들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NHN 한국사이버결제 오늘 신고가 가던데요.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거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는 게 특징이겠죠. 외국인 순매수니까.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NC소프트, 네이버. 그리고 다나와, 웹캡시,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히 웹캐시와 다나와 실적 꾸준히 좋았고 지금도 좋아질 거고 상당히 좋습니다. YN텍도 폐기물 처리 관련 종목이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그 코로나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는 종목 역시나 폐기물 처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로 오히려 1분기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그런 종목들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도 많이 올라와 보이지만은 이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추가 상승이 나와서 전고점을 향해 돌파갈 거고 그때마다 개인들은 매도를 하겠지만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서 기관은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NC소프트 겹치고요. 카카오 요즘 좀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시젠,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해서 오늘 또 담고 있고요. 뭐 바이넥스나 네오위즈 등등의 종목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신문은 여기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재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